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1부에서는 황건적의 난과 그리고 도원결의, 그 유비, 관우, 장비 세 삼형제가 도원결의를 맺고 어떤 걸기에 나서는 드디어 이제 영웅의 등장을 알렸는데, 삼국지에서 초반에 가장 비중이 높게 그리고 어떤 군벌을 양성한 사람이 바로 동탁입니다. 근데 이제 동탁은 삼국지에서 악역으로 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하고 포악한 그런 어떤 돼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동탁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북방민족 있잖아요. 기마민족, 북방민족들과 특별히 강족과 매우 끈끈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어떤 그 청류에 비해서 지지 기반이 매우 약한, 그리고 집도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되게 커온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리더십이 강하다. 근데 삼국지에서 두드러진 거는 사실은 동탁은 그렇게 주류 취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삼국지 정사에서도 보면은 비주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동탁의 패밀리, 그러니까 동탁을 따르는 그 부하 장수들을 매우 아꼈다, 이런 대목들도 나오고, 어떤 강족 한족의 입장에서는 오랑캐인데 주변 이민족하고도 매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잡아서 대접했다, 한 마리 남은 소를 잡아서 대접했다, 이런 예화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덕한 인심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삼국지나 아니면 삼국지 연이나, 그러니까 정사나 아니면 연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약간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가 왜 곽강을 받았을까요? 조조가 왜 곽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민족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비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의 황족 출신이다. 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무튼 그런 버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탁이 악당으로 불려지는 이유 중에 이민족들이랑 친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통 동탁하면은 매우 그 몸집이 비대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되게 탐욕스럽고 악랄하고 폭정을 하는 그런 아주 악의 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말을 잘 타고 화살을 양방향으로 쏘고, 전형적인 북방의 기마민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쏜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에 매우 잘 길들여진 수준급의 실력을 가진 유목민족들이 보통 이런 그 실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탁의 부하들을 보면 이민족 출신들이 많아요. 특히 말을 잘 타는 기병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탁이 그들에게 어떤 리더로 취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인 특징이 수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예의 기병, 이런 특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동탁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의 포문을 연다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어떤 초반에 중요한 작중 인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웅 호걸들이 군웅하고 해서 이제 수도로 모이는, 그리고 전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시발점의 역할을 했다. 하진이 불러가지고 그런 장안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탁이 장안에 입성할 때 그 병력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탁이 취한 방법이 어떤 것이었다? 그렇죠. 소규모의 집단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네 번 들어오고, 딱 보니까 야, 군사가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레 겁을 먹죠. 그래서 중앙군까지, 수호는 중앙군까지 먹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이제 정말 소수의 정예 기병으로 다수의 적들을 포섭하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어떤 지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뛰어났다라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야전 사령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군율로 다스리고, 안 되면 쥐어 패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히든 카드라는 게 없어요.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북방에서 와가지고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결국에는 무력, 주먹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가지고 평정을 하려니까 다소 이제 포악하고 다소 좀 잔인한 그런 연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죠. 본인도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이제 보디가드를 등용을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여포, 동탁하면 여포죠. 여포라는 사람을 수하에 두고 원래 다른 데가 있었는데 여포를 수하에 두고 칩거하면서 자기를 경호할 수 있는 보디가드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에 들이는데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워낙에 나라가 시끄럽고 누구나 한번 기회 잡아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대장군 해보자, 천하를 논해보자, 이런 시대니까 여포를 등용을 하는데 동탁이 여포를 처음에는 후하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포에게 갑자기 술을 먹다가 창을 던진다든지 그런 행위가 하는데, 여포가 워낙 잽쌌으니까 그 창 던지는 걸 그대로 맞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포도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초선이라고 나오는데 삼국지 정서에서는 동탁의 시녀와 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 왕윤이죠. 왕윤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연의에 생을 해요. 왕윤이라는 사람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고자 자기 수양딸인 초선을 불러서 이간질을 시켰다. 그래서 여포가 그 동탁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동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결국은 왕윤의 계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났다. 그리고 큰 불이 지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동탁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받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벌써 10분 분량인데 오늘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어요. 일단 오늘은 동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탁을 둘러싼 주변의 어떤 움직임들, 예를 들어 동탁과 조조, 원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포의 그 다음 행적까지 한번 3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